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존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조사를 해보면 사업성이나 시장 예측을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원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정 마진이나 환경을 예측하는 것이나 위기관리 능력 부분보다가도 사업성이나 시장성 예측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반증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서, 즉 생존계획서 작성할 시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검토가 부족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럼 생존계획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업계획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삶과 인생이 투영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죽음의 계곡을 회피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다라고 말입니다. 사업계획서, 생존계획서를 작성을 할 경우에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셨다면 사업계획서, 즉 생존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의 계곡을 회피하고 사업화를 달성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대한 서술인 것이죠. 회사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창업자 자신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죠. 실패 위험을 저감하고 가능성을 증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을 정확하고 실용 가능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 중 계획성 있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업 차질을 방지하고 창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로스를 최소화시켜서 목표 및 손익분기점을 기간 내에 달성하게 만드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에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 생존계획서를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작성하시려고 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다양하실 겁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도 창업자인 여러분들이 지금 생존계획서를 작성하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정책 지원을 받으려는데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실 거란 것이죠. 용도는 다양하죠. 내부적인 용도와 외부적인 용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부적인 용도로는 경영자와 임직원, 주주들에게 대한 사업 설득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외부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 고객과 제휴를 하기 위해서, 기관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언론사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등등
내부적인 이해관계자와 내부적인 이해관계자, 내외부적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이죠.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다가 보면 대표님,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성하는 게 가장 잘 작성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쉽게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내부 운영용, 자금 신청용, 투자 유치용, 사업 제휴용, IR용으로 구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 용도별로 회사 개요, 사업 개요 구분해서 투자 제한까지 작성해야 될 부분과 작성해도 되는 부분과 작성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점이나 세모표로 표시를 해 두었으니 강의를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효과적으로 잘 작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고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작성하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우리 대표님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주장인 것이지 주장의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나 신문기사나 자료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 주셔서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두사미처럼 머리는 호랑이 머리인데 마지막 말비의 결론 부분은 여우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단순하게 독창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부여해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가장 좋은 생존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를 주안점에 두어야 되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인력이나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어떠한 아이디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할 것이며 시장이나 경쟁사는 누구인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기회와 위협, 재무 계획까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추진 일정, 즉 실행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라면 잘 작성된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는 작성의 목차는 용도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가 기관의 평가 내용에 따라서도 틀려지겠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작성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양식을 조사해서 작성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표준 양식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기관마다 사업계획서 양식은 다 상이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다 틀리고 기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기관의 양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서 편집해서 제출하면 아마도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잘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기업과 실패기업을 비교해 보면 크게 기업가가 창업행위, 회사 행동과 전략에 따라서 성공기업과 실패기업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성공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가는 관리 경험의 폭이 넓고요. 또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명확함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조사는 다소 많은 시장조사를 하였고요.
전문적인 상담이나 자문도 많이 받아본 후에 작성을 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기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작성하는 포인트, 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실까요? 제가 여러 기관에 여러 심사를 하다가 보면 많은 사업계획서를 봅니다. 이 보게 되는 사업계획서의 99%가 서술형으로 텍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과연 이 사업계획서를 읽어보시겠습니까? 실무적으로 보면 심사위원들은 짧은 평가기간, 길면 5분에서 8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고 이해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술식으로 텍스트로 기록을 해놓으시면 심사위원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내용 인지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 서술식으로 된 이 내용을 보시고 그래프로 혹은 도표로 작성 한번 해 보십시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흔히 많이 보는 사업 개요에 대한 내용이죠. 회사명이 어떻고, 종업원 수가 어떻고,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어떻고, 사업의 영역은 어떻고, 이런 내용을 서술식으로 사업계획서 서두에 기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술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방법으로 기술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어떻게 작성해 놓는 것이 편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맞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장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도표로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어떤 도표로 작성을 해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어떤 물질을 투입을 해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지, 이 산출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술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면 어떨까요? 무엇이 얼마만큼 투입돼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어떤 산출물이 몇 대가 나오는지, 이 과정에서 부산물은 어떤 것들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눈에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표를 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고 이제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조금 전 장표는 문장을 가지고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를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죠. 말이 여러 마리가 있고 탈이 여러 가지의 탈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습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죠. 보이는 대로,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옮기시는 겁니다. 다음 장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을 보고 이번에는 연상을 해서 도표나 그림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했을 때, 혹은 그 파장에 대한 것들이 확대됐을 때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걸 어떠한 그림이나 어떠한 형식의 도표나 그래프나 나타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나타내 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텍스트로 된 문장보다가 도표로, 그래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심사위원들께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 내용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스타트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에 있어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업에 제안을 하셔서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떨어져 보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그 다음번 사업계획서 혹은 생존계획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틀림없이 선정되실 겁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패한 사실 없이 성공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다행히 트렌드에 부합하고 잘 정립된 키워드를 산출하셔서 한 번에 턱하니 붙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했을 때, 떨어졌을 때 중요한 게 있죠.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실패한 데서 나온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번에 다른 기관에 창업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또 아마 처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리지만 실패한 사실 없이 성공한 증거는 없다. 지금부터가 생존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존 사업, 생존 계획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존 사업 계획서 작성에 관해서 이어서 2강의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